요즘 코로나가 다시 유행세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가끔 가다가 코로나에 감염되고 나서 왼쪽이나 오른쪽 귀가 먹먹해지는 증상을 호소한 분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검색해보니 돌발성 난청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질문 들어가기 전에 우선 돌발성 난청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 그대로입니다. 갑자기 발생하는 청력의 감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청력 검사를 할 때 여러 가지 그 헤르츠별로 125, 250, 500, 1000, 2000, 4000, 8000 이렇게 이제 헤르츠별로 우리가 청력 검사를 하거든요. 그런 청력의 감소가 연속되는 3개의 주파수에서 30dB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를 우리가 돌발성 난청. 근데 이게 30년 동안 발생을 하면 노인성 난청이겠죠. 그게 3일 이내에 3개 연속되는 주파수가 30dB 이상 반대쪽 정상귀에 비해서 떨어졌을 때를 우리가 돌발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가장 보통의 원인 때문에 생기는 돌발성 난청 외에도 실제로도 코로나19 후유증 때문에 생기는 케이스가 있나요? 물론입니다. 돌발성 난청이라는 거는 질병 자체가, 난청이라는 질병 자체가 원인 미상의 경우가 가장 많고요. 연구를 해보면 바이러스 감염이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상황, 그리고 면역 기능의 감소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감염이 된 후로 면역 기능이 많이 갑자기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스트레스, 육체적인 통증 이런 것에 의해서도 돌발성 난청이 발생할 수가 있죠. 이 돌발성 난청은 빠르게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의사분들이. 그런데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증상인지를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증상 어떤 게 있는지 좀 짚어줄 수 있을까요? 난청이 가장 흔한 증상이죠.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고, 안 들리는 겁니다. 확실히 한쪽 귀를 막고, 우리가 사실은 오른쪽 왼쪽 귀가 차이가 나는 거는 쉽게 느낄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제 원래 좀 청력이 떨어져 있으신 노인분이라거나 아니면 원래 귀 질환이 있던 분들은 이제 이렇게 막아보는 거죠. 이렇게 막아봐서 한쪽 귀를 들어보고 한쪽 귀를 들어보고, 물론 양쪽에 오는 경우도 전체 한 10% 정도는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관찰해 줄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소리가 갑자기 키우는 거예요. TV 볼륨도 막 높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전화통화 하는데 재 묻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경우에도 난청이 갑자기 발생한 경우를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청력이 많이 오른쪽 왼쪽 차이가 나면서 어지럽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정말로 바이러스 감염이나 이런 것에 의한 면역 저하자인 경우에는 통증이나 아니면 안면마비 등도 같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병은 돌발성 난청보다는 다른 질환을 진단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돌발성 난청에 빨리 치료해야 되냐, 이제 이런 거를 여쭤보시는데, 돌발성 난청 같은 경우는 이비인후과에서는 응급질환이거든요. 어떤 말씀이냐면, 심장을 다루는 선생님들은 심장이 멈추는 게 가장 응급질환이겠죠. 저희 청력을 다루는 의사인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청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이제 불안감이나 아니면 예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돌발성 난청이 발생을 하면 최소 2주 이내에 치료를 시작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치료는 고농도의 스테로이드 치료를 열흘에서 2주 정도 스테로이드 치료를 해야 예후가 좋은 것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2주까지 기다릴 거는 아니고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내원을 하셔야 되고, 그 치료가 먹는 약이든 아니면 귀에 고실내 주입술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주입술이라고 하는 치료를 하든 빨리 결정을 하셔야 돼요. 면역력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돌발성 난청을 예방할 수 있는 권고하는 생활 습관 어떤 게 있을까요? 뭐니 뭐해도 잘 먹고 잘 자는 거 아닐까요? 이제 코로나가 걸리거나 할 때 이제 수면 질환을 많이 겪으신 분도 있고, 불면증이나 아니면 과도한 불안감이나 아니면 우울증 이런 것까지 연결이 되는데, 잘 주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잘 드셔야겠죠. 물론 영양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흔히 이제 면역 기능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영양 성분으로서는 비타민 D 얘기를 많이 하고요. 비타민 C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리고 글루타민이라는 성분도 면역 기능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식 다이어트라고 하는 먹는 영양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보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많은 다양한 음식과 다양한 영양분을 먼저 섭취하는 게 잘 먹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